안녕하세요. 라뮤나입니다. 오늘은 2024년 막바지에 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25년 주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 라뮤나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월 주요 일정으로는 12월 첫째 주에 실업률이 발표가 되었으며 12월 18일 미국에서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이며 따라 12월 19일 일본에서도 기준금리가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이에 있어 12월이 오기 전 12월 첫째 주에 발표하는 실업률에 이전에 파업과 허리케인에 의한 실업이 배제된다는 이슈와 함께 4.3%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더불어 주식시장은 패닉에 빠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실업률이 예측보다 0.1% 낮은 4.2%가 나오면서 주식시장은 안도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트럼프는 약달러와 저금리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와 엔화의 관계를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피격 때도 그랬듯이 엔화는 강세로 갈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으며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무역수지 흑자, 미국 내 제조업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약달러가 되어야 가능하게 됩니다. 2017년부터 2020년 트럼프 임기 때에도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1,050원에서 1,220원 사이에서 머물렀던 기억이 있으며 달러 대비 엔화의 경우도 108엔에서 122엔 사이에 머물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2기 시기가 오고 트럼프 행정부가 온전하게 정착이 되었을 때에는 트럼프 1기 시기와 비슷한 환율 정도 사이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제조업을 활성화시키고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지금 엔화뿐만 아니라 원화도 가치가 많이 절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환율에 있어서 손해에 대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엔화와 미국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엔화가 강해지면 미국채 가격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있는 게 지금의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가 온다면 엔화는 강세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 내년까지 달러 대비 엔화의 가치는 130엔을 뚫고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즉 엔화를 매수하면 돈을 벌 수 있게 되어 환해지도 할 겸 엔화도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듯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하원까지 장악을 하게 될 시 금리는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그래도 인식은 하고 있는 게 좋을 듯하며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동시에 장악하게 된다면 부채 한도 협상은 손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옐런이 준비했던 4분기 국채를 미리 팔지 않아도 되게 되어버립니다. 내년 1분기 발표를 보면 국채 발행을 생각보다 많이 발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2분기 부채 한도 협상 결렬을 대비했던 것일 것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 기간에는 국채 발행을 할 수 없으므로 선제적으로 발행을 한다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국채 금리는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2.5%에서 3% 정도로 가면서 금리는 저금리로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3%로 가져가게 되면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3%만큼 빌린 돈을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으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하여 코로나 이전 대비 달러 화폐는 30% 정도 휴지가 되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즉 부채 중 30%가 소각이 된다는 것이므로 부채가 사라졌다는 계산이 되며 이렇게 해석을 해본다면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는 심각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올린 인플레이션 영상 혹은 인플레이션과 부채에 관계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하고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30년 전에 빌린 100만 원을 지금 100만 원 갚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30년 전의 100만 원의 가치와 지금의 100만 원의 가치는 다르기 때문에 즉 부채가 상대적으로 사라졌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트럼프에게 12월 미국 주식시장에게 긴장감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를 인상하고 미국의 금리를 인하하는 포지션은 어차피 한 번은 일어나야 하는 것이며 이것으로 인하여 미국 주식시장은 언젠가 한 번은 터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기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다면 시기는 언제일까요?
당초 일본 금리 인상은 1월에 보는 시각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월에도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점점 나오고 있으며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1월에 터지게 되면 트럼프에게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기 초부터 지지율이 하락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본의 GDP의 경우 이전에 예측했던 것과 달리 좀 더 상향하게 나왔으면서 이렇게 GDP가 조금 더 나왔다는 것 때문에 금리 인상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월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점점 더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에 일본발 엔캐리 트레이드가 일어날 수 있는 긴장감이 슬슬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펀더멘탈인 관점에서 본다면 누구나 조금은 고평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증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를 하지 못하고 매수에 있어서 손에 잘 안 가는 현상이 거래량으로 보여지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임기 시작 전에는 증시를 약간 조정하거나 폭락을 시키지 않는다면 트럼프는 미국 주식시장에 있어서 4년 내내 골칫거리로 고생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트럼프는 모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칠 것인가?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며 단지 시기 싸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워렌 버핏이 22년 만에 단기 채권을 투자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더불어 미국 증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 계속적으로 현금 확보를 계속하여 지금 역대급 현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과 더불어 이런 현금을 가지고 22년 만에 닷컴 버블 이후 처음으로 워렌 버핏이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워렌 버핏이 일본의 투자를 조금씩 줄이고 있다는 것과 같으며, 즉 폭락 이후에 V자 반등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폭락의 근거로는 두 가지 정도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이전의 폭락에 가장 유효하게 접하고 있는 고용이며, 그리고 지금 고금리 시대에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이로 환차율로 어마무시하게 빚을 내서 돈을 벌고 있는 엔캐리 트레이드일 것입니다. 이번 주 실업률이 4.2%로 발표가 되었지만 저는 이 실업률에는 이민과 이슈 등의 노이즈를 걷어내면 실업률은 4.5% 이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둔화와 경기 침체는 당연하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고용이 너무 잘 나와서 고용 숫자를 조작한 것 아닌지 의심을 할 정도였으며, 노동통계국 숫자를 보기도 하였지만 숫자에는 이상이 없었고 이렇게 허술했으면 월가 쪽에서 이미 난리가 났을 것이겠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단지 의심이 되는 부분은 정부의 고용과 홈헬스케어, 요양 등 일시적인 부분을 고용면에서 증가시켰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조업과 일반 업종 부분에서는 고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인구 증가와 이민을 고려하면 1년에 200만 개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고용이 유지가 가능한데 일반 업종은 고용이 줄어들게 된다는 게 심각한 문제로 저는 받아들였으며, 즉 인간 자체를 끼워 넣어서 만든 노이즈를 제거하면 실업률은 약 4.5%가 나오지 않을까 감히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엔캐리 트레이드도 어마무시한 이슈로 적용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 시대가 되면서 미국은 금리가 5% 이상으로 장기간 머물러 있었으며 아직도 4% 후반에 머물러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금리가 1%대밖에 되지 않죠. 즉 아무것도 안 해도 그 갭 차이만큼 벌 수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는 엄청난 대출과 담보가 섞여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즉 장단기 금리차보다 더 무서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엔달러 금리차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엔화 금리가 달러 금리를 넘어선다는 것보다는 근접하게 되면서 일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것이며, 일본의 입장에서 환해지 비용까지 물어가면서 미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폭락은 1년 내에 일어나는 것이 정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 기간이면 모든 것이 정상화되리라고 보여지며, 트럼프가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민주당 탓으로 돌릴 수 있는 마지노선은 1년 이내일 것이고, 이후 트럼프는 남은 임기 3년 정도는 편하게 할 수 있기에 재집권도 노릴 수 있게 되어버립니다. 이에 지금 펀더멘탈의 대가 워렌 버핏이 현금 비중을 최고로 하고 있는 이 시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이때가 되면 워렌 버핏은 홍금화 시킨 것을 다시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